안녕하십니까. 백세 건강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신용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요즘 딱 스마트폰들을 하는데 딱 이런 자세로 하는 경우 참 많은데요. 예. 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또 어깨, 목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깨가 결려서 병원을 찾다 보면은 실제로 목 디스크에 의한 연관통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 디스크의 주요 증상과 원인, 치료와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드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어환 교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경추하면 목경자 써서 척추 중에 목 부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경추는 목뼈를 얘기하는데 척추 중에서 척추를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경추는 머리 두개골 가장 밑에 있는 7개 뼈를 형성하고 있고요. 흉추는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는 등뼈가 되겠고, 요추는 허리뼈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인 그 경추, 목뼈는 7개의 그 목뼈로 형성되어 있고 뼈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목뼈의 기능, 전체 그 척추의 기능은 몸통을 지탱하고 또 움직여주고 또 신경을 보호해주고 또 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해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척추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척추란 어떤 것인가요? 척추의 건강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척추뼈, 경추의 경우에서는 경추뼈가 되겠죠.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연골 조직인 디스크, 그리고 관절, 그리고 척추를 지탱해주는 근육과 인대가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척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척추의 노화가 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척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리고 관절이나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해야 근육이 피로하지 않고 근육이 강화되어서 디스크나 척추뼈가 약해지더라도 강화된 근육과 인대로 척추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척추에는 디스크는 특히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난다면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던 척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뭐 퇴행성인가요? 어떻습니까? 디스크 질환은 이제 주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퇴행성이지만은 일반적인 용어로는 노화가 되겠죠. 네, 네. 디스크의 기능은 우리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어느 한 곳의 그 척추도 크게 손상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시작되면은 그 디스크 내에 탄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단백당이라는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이 줄어들면 섬유륜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사이로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더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그 바깥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것을 자극하게 되면은 디스크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흡연하신 분들이 그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요? 흡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흡연이 심장과 뇌혈관 등 혈관에 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혈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은 상당히 큰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은 디스크 자체 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만은 디스크 주변으로 뼈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 혈관이 매우 가늡니다. 네. 미세혈관이죠. 그런데 담배를 피면 흡연으로 인한 그 노폐물들이 미세혈관부터 고장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오랜 동안 하신 분들은 뼈 안에 혈관이 좁아져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디스크의 영양 공급도 차단이 돼서 디스크의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이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만큼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남자 10만 명당 약 한 107명이 목 디스크가 발생하고 여자는 10만 명당 67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호발 연령은 50세에서 54세에서 호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허리 디스크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경추가 7개면 추간이 6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고르게 나타나나요? 어디 특정하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허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허리에서는 뭐 4번, 5번 요추와 5번 요추와 천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목 디스크도 비슷합니다. 5번, 6번 사이에 경추가 많이 발생하고 화면에서 보듯이 5번, 6번 그리고 6번, 7번 경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즉 5번, 6번의 경추와 6번, 7번의 경추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5번, 6번의 경추와 6번, 7번의 경추가 비교적 이 목 운동에서 가장 많이 운동을 담당하는 관절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디스크의 변화가 오는 기간이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좀 천천히 오고 그건 또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디스크의 퇴행성 질환은 유전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유전적인 요소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후천적인 요소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후천적인 요소,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영양 공급이라든지 안 좋은 자세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 등 이런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금연을 하고 네.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젊은 직장인 같으면은 오전 내내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목이 쉽게 피로가 되는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잠깐 3분씩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쉬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 예. 목 디스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를 설명을 할 때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듯이 이 기둥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기둥을 누르게 되는 그런 병이 있고 또 가지를 누르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 가지도 목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둥을 누르게 되면은 목 통증과 이제 두통과 다리의 하체의 마비라든지 이런 게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증이라서 좀 위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가지신경이 누르는 경우는 그 가지만 눌려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비가 생겨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자연적인 경과를 밟으면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추간의 디스크 탈출이 오는 부위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이죠. 예, 그 가장 많이 생기는 이제 5, 6번 경추간의 증상과 또 6, 7번의 경추의 그 디스크 증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의 또 일반적인 증상은 그 연관통이라고 해서 디스크 자체 내의 통증을 디스크 내부에서 통증을 못 느끼고 마치 우리가 목의 통증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목의 통증과 또 이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는 예.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데 그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4번, 5번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는 5번 그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5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양쪽 어깨 쪽에 그 통증을 느끼게 되고 특히나 팔을 올리는 힘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증의 부위와 또 힘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견갑골 위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그건 연관통이죠. 그리고 방사통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뻗치는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특히나 팔을 굽히는 힘이 떨어지는 수가 있고 물론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6, 7번인 경우에는 6, 7번 그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7번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그 견갑골 내측에 통증이 그 연관통으로 발생하게 되고 방사통은 중지나 검지로 뻗치는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7번 경추와 1번 흉추는 제8 경추 신경근이 눌리게 되겠는데 네. 연관통으로는 조금 더 그 내측에 견갑골 내측에 통증을 발생하고 방사통으로는 새끼손가락으로 뻗치는 통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경추관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추관 협착증은 그 경추뼈의 뒤에 지나가는 그 관이 좁아지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공, 작은 신경 가지가 나오는 신경공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고 네. 큰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신경관이 지나가는 큰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것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목 디스크하고 다르게 이거는 중추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꼭 상지의 어떤 증상뿐 아니라 하지 증상도 나타나고 따라서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힘이 들거나 힘이 빠지는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대소변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특히 목을 이렇게 지나치게 꺾은 자세로 오래 있다거나 컴퓨터를 볼 때 목을 이렇게 빼고 본다거나 그 정도에도 그 디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우리가 오랜 동안 잘못된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을 본다면은 이 자세가 목 운동에 특히 목 자세에 그리고 목 디스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스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안 좋은 자세로 오랜 동안 있으면은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이 섬유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데인데 디스크의 내측에 있는 수핵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데 그 조직이 얇아져서 파열이 되면 그러니까 벌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디스크 탈출이 되겠는데 자, 왼쪽 사진은 엑스레이인데요. 이제 아래에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교적 건강한 목의 척추뼈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위에 선 두 개는 그 반대로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형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은 자세가 저렇게 오랜 동안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디스크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저 사진은 근육이 편안합니다. 네. 하지만 목 디스크를 받치고 있는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저런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 저런 거북목 증후군의 형태를 띠게 되면 근육이 쉽게 피로가 되고 그리고 근육이 긴장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매사에 목이 쉽게 피곤해지고 그 부위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목 디스크는 아니죠. 다른 거죠. 네, 거북목 증후군은 목 디스크하고는 다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뼈의 배열이 척추의 배열이 정상적인 커브와 커브를 벗어나서 반대의 모양을 가졌을 때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목의 커브는 완만한 C자형, 그다음에 완만한 활자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인의 이제 생활 습관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세로 척추의 배열이 변화가 오는 것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디스크 질환의 퇴화가 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의 탈출증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에 걸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디스크가 병명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디스크 그러면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이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팔이 아프거나 다리에 방사통이 생기는 거를 우리 일반인들이 다 디스크를 하죠. 그걸 정확히 우리가 그 의학적인 용어로 이 말을 하려면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예. 탈출이 되지 않고 추간판에 변성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디스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병은 탈출돼서 증상을 일으키는 수도 있지만은 탈출되지 않고 디스크 내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연관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관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척추뼈와 뼈의 사이에 해부학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탈출해서 생기는 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디스크 그러면은 추간판 탈출증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통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사실은 그 정확한 그 단어는 아닙니다. 목에 생긴 디스크 문제가 허리 척추를 따라서 내려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병이 전염이 되거나 전파가 되거나 암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그곳에 생긴 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곳에서 증상을 느끼는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뭐 치료가 늦었다고 해서 다른 부위까지 퍼져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거나 그러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예.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확한 진단은 역시 영상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영상 장치라 함은 첫 번째는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는 뼈대의 모양, 배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윤곽을 본다는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MRI가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저 디스크가 탈출된 부위에 화살표를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예. 탈출된 부위가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부위를 횡으로 잘라서 찍은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네, 네. 정상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이 MRI에서 관찰이 되죠.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CT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기본 검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CT를 통해서는 뼈의 이 섬세한 변화, 그다음에 관절의 변화 등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전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전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상 검사는 아니지만 환자분을 눕혀놓고 거기에 이제 가느다란 바늘로 측정을 해서 신경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검사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검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엑스레이 영상 투과 장치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보통 목 엑스레이는 정면에서 한 장 찍고 측면에서 세 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음 화면은 컴퓨터 영상 장치 CT입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를 단층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뿐만 아니라 뼈의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또 이 검사는 자기공명 영상, 즉 MRI인데요. MRI는 자기 공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분이 탈의를 하시고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한 30분, 40분에 걸쳐서 찍는 검사이고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특히 뼈 이외의 다른 조직, 디스크나 연골 조직, 신경 조직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검사법은 근전도 검사인데요. 저희가 환자분을 재활의학과에 보내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환자 근전도 검사하기 전에 기본적인 근력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한 후에 근전도 검사를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따끔거리는 통증이 검사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우리가 기능적으로 체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끝에서 전기 신호를 감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끔하세요. 네, 저렇게 바늘을 넣어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기계로 잡아내서 그 전기 신호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평소에 손발 저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 증상이 목 디스크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우리가 목 디스크와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목의 통증이나 방사통이 없고 손발 저림만 있다고 하면 네. 목 디스크보다는 다른 질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당뇨병이 오래되면서 생기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손발 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초 혈액 순환 장애도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손목을 많이 쓰시는 이제 가사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가정 주부인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또 손발 저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발 저림 증상만 갖고 목 디스크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목 디스크로 진단이 나고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목의 앞쪽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방경유라고 합니다. 전방경유, 골유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유합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뼈나 아니면 인조뼈를 사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두 개의 뼈를 유합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유합술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이고 치료 효과가 잘 입증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비교적 뼈는 건강하고 디스크병만 심하게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유합술과 거의 동일하고 전방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네. 여기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확실히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성공률도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대체로 수술 전에 있었던 증상이 수술 후에 그 증상이 호전되는 걸 성공률로 봤을 때는 예. 1차 수술, 처음 수술했을 경우에는 대개 한 90% 이상 성공률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2차, 3차가 되면은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져서 50%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수술에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쪽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인 그 식도라든지 기관지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나 그 목뼈 뒤쪽에 있는 중추신경을 손상을 받게 되면은 아주 중대한 뭐 사지마비라든지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도
그 환자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중요한 치료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수술 외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약물 치료라는 것은 병증의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건데요.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서 디스크가 탈출된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 증상이 자연스러워 좋아지고 디스크 탈출도 부분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약물 치료가 필요 없게끔 그렇게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신경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아픈 신경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인데 신경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나 그리고 적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호전이 없는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 재활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 완화에 좋은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실 거는 근육의 운동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등척성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쪽에 있는 목 부위를 근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두 손을 모으신 상태에서 손을 이마에 대시고 이마를 앞쪽으로 미시면서 손은 버텨주시는 겁니다. 이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버텨주시고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밀다 보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리를 미실 때는 50에서 70% 정도 되는 자기 최대 강도의 범위 내에서 가볍게 밀면서 버텨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을 전과 동일하게 모으신 상태에서 머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손을 뒤쪽으로 대신 상태에서 머리는 뒤쪽으로 미시고 손은 버텨주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는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미실 때 너무 세게 미시다 보면 어깨 통증을 또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실 때는 보통 자기가 밀 수 있는 최대 힘의 50에서 70% 정도 미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10초 정도 버텨주시는 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목의 옆쪽 근육을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한쪽 팔을 드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손은 귀 쪽 위쪽에 위치하시고 머리는 손 방향으로 미시면서 손은 버티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목의 측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이 동작 또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시에 너무 세게 미는 동작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운동법 살펴봤는데요. 이 디스크 수술 후에 치료용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 수술은 관절에 관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목의 디스크 수술 후에는 무거운 걸 들거나 무거운 걸 메거나 뭐 머리에 이는 일은 없겠지만은 머리에 이거나 해서 힘이 과중되게 그 목에 전달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그 위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역시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유연성 운동을 동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운동이 꼭 필요하군요. 예. 많이 보는 경우인데 이 목을 고정해주는 교정기 있지 않습니까? 목 디스크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게? 초기의 급성 상태에서의 보조기 착용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한해 줌으로써 초기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착용하는 것은 오히려
목의 근력을 약화시켜주고 유연성을 예. 떨어뜨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베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가요?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목이 굴곡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한다면 예. 척추의 정상 배열과 반대되는 자세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고 디스크의 탈출증 같은 병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베개 선택이 디스크 병 자체는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수면 시에 자기 목의 정상 배열과 정상 배열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서 목이 이렇게 꺾일 정도면 그 시간이 오래 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세를 곧게 하고 바르게 하면은 목 디스크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 바른 자세가 그 예방에 중요는 합니다만은 네.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세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세라 하더라도 뭐 1시간 이상 몇 시간씩 장시간 유지하는 것은 그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했을 때는 자세를 좀 많이 바꿔서 근육이라든지 인대 또 주변에 있는 그 조직이 조금 릴렉스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어야지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가 우리 몸의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 만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을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 디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좋은 표고 잔멸치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멸치는 대부분 이제 냉장고에서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비린 맛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열된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수분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를 이렇게 볶은 다음에 제가 이제 체에다 한번 내릴 거예요. 그래서 체에다 내리는 거는 그 순간 이렇게 멸치를 이렇게 볶다가 보면 거기 이물질들이 끼어 있던 것들이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후라이팬 바닥에 잔여물이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멸치도 좀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멸치를 이제 볶았을 때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표고는 그냥 하시는 것보다요. 지금 이제 멸치가 지금 작잖아요. 그러면 얘도 얇게 좀 포를 떠서 요리를 하시면 그 멸치의 질감이라든가 표고의 질감 같이 어울려지겠죠. 볶음에도 이제 마늘하고 고추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편 썰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고추는 이렇게 채를 썰어서도 들어가겠습니다. 표고에도 간을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놓은 이 표고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간장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조물조물 간이 골고루 살짝 배게끔. 후라이팬이 예열이 되면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 넣겠습니다. 참기름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표고버섯을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는데, 표고버섯을 볶으실 때에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셔야지만 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겠고요. 자, 꿀, 그 다음에 설탕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간장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양념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끓었으면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멸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멸치 넣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버무려 주세요. 양념물을 표고가 먼저 다 먹어버리면 짜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맨 나중에 넣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뜨거운 상태에서 마늘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약간만 올려주세요. 시럽은 오래 끓이시는 게 아니시고요. 살짝만 전체적으로 예열이 되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견과류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를 굳이 뭐 열을 가해서 볶거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만든 반찬은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먹었다 해서 뭐 완화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반찬이라는 것은 늘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드시는 것보다는 매 끼니마다 조금씩 이렇게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목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궁금증을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 디스크는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선천적이요? 퇴행성 노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 디스크 질환은 알려진 바와 같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선천성 질환은 대개 이제 소아기 때, 어린 아이 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목 디스크는 우리가 디스크가 젊었을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젊었을 때 그 디스크를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것이 탄력도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선천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이건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선천성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 디스크는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 네. X 약물 치료도 있고 뭐 네.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목 디스크는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성 척수를 누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심각한 마비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지마비나 호흡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심한 탈출증에는 조속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비수술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목 디스크를 유발한다. 그렇죠? 예. 이 자세가 오래되면 생활 습관화되면 목 디스크 온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제 경제적인 자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척추 근육을 가장 적게 쓰면서 가장 적게 긴장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자세가 이제 경제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목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위에 가지런히 목뼈가 있고 그 위에 머리뼈가 있어야 가장 경제적인 자세가 되겠지. 만약 앞으로 목이 숙여진다든지 뒤로 좌우로 하게 되면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에 근육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힘을 많이 쓰게 되고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되고 촉진돼서 디스크 발생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깨와 팔의 통증이 계속되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 네. 어깨와 팔의 통증. 맞습니다. 지금 증상을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유발이 돼서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통증입니다. 통증은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다고 뇌에 보내주는 신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왔을 때는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목이나 어깨 쪽, 팔 쪽으로 통증이 있다면 목 디스크를 흔히들 의심을 하는데 목 디스크를 의심할 때 목 디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는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가시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대부분의 목 디스크 탈출증이 비수술적인 약물 치료 안정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빨리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어환 교수님 끝으로 환자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 경추 디스크가 발생해서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건 뭐 로또가 발생하는 로또가 당첨되는 로또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되지만은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드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거 목 디스크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사지마비가 되는 큰 중병으로 발생하지 않나 이런 공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또 지금 이제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는 내가 스스로 하는 유산소 운동과 또 스트레칭, 또 진통제 복용으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면 충분하고 거기에 뭐 물리치료가 조금 가미되면 더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저희가 그 목에 큰 줄기신경, 중추신경을 주사바늘로 해서 큰 손상을 입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치료할 때도 특히 뭐 비수술적인 치료 그러한 주사로 치료할 때도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그 운동으로 또 단순하게 그 진통제 복용과 이 물리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갖고 그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필요는 꼭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김 교수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척추를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약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디스크 탈출증이나 다른 기타의 척추 질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운동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제 보시죠.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드린 성균관대 의과대학 신경외과 어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대 의과대학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0세 건강시대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